자,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통일 주제에서 또 넘어가서 자, 이제 우리 지구촌의 평화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지구가 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 국가마다 다 다른 삶을 살았죠. 하지만 이제 지구촌이라는 뜻이 뭐냐면 지구가 마치 하나의 촌, 즉 하나의 마을처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말에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는 배경에는 지구가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느껴지는 거, 바로 배경에는 뭐가 발달했기 때문일까? 여러가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죠. 그렇죠?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굉장히 교통수단이 발달했죠. 다른 나라에 비행기를 타고 불과 하루 만에 날아갈 수 있는, 과거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갈 때도 거의 뭐 한 2달은 걸어가야 됐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비행기 타면 뭐 1시간, 1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니까 교통의 발달이 마치 지구를 하나의 마을처럼 연결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바로 이런 통신,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의 발달, 이런 것들이 바로 지구를 마치 하나의 마을처럼 연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바로바로 전 세계에 있는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죠. 이게 바로 지구촌이라는 뜻이에요. 밑에 광고를 볼까요? 재미있게 시작해요. 이 광고를 봐. 광고가 독특해. 총알이 아닌 알약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 같아.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뜻도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지구촌 평화가 사라져 힘든 지역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광고가 필요 없는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고 싶어요. 즉 총알이라는 건 서로 갈등이 있고 지금 전쟁 상황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갈등이나 전쟁으로 사람이 서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약이 필요하다. 그치? 결국 생명이 더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광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배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구촌의 갈등 사례예요. 자,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한번 꼭 살펴봅시다. 지구촌에서는 어떤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학습 목표. 자,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갈등 사례들을 한번 조사해서 무엇이 원인인지 분석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갈등들이 존재하는지 조금 분류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원인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갈등의 원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토, 즉 땅이 짙다. 우리나라도 독도, 일본과 영토 분쟁이 조금 있잖아요. 그쵸? 마치 그런 거. 땅을 놓고 이게 내 땅이나 이 땅이냐. 땅이 있어야 사람은 살아가는 거니까. 그것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로는 종교. 내가 믿는 신이 달라. 신이 달라서 내 걸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저 사람의 종교는 이단이야, 잘못된 종교야 라고 서로 비난하거나 하면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종교. 그렇죠? 세 번째로는 완전히 살아가는 민족이 달라. 문화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 근데 같은 나라에 묶어놨다. 또는 그 같은 나라에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막 탄압하거나 죽이려고 한다. 이런 갈등들도 존재할 수 있다. 네 번째로는 자원, 다이아몬드, 막 금광이 나오는 땅이야. 그럼 그걸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갈등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원인이 뭘지 여러분이 분석해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 갈등은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갈등입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이 검색해 보시면 이 갈등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갈등 한 몇십 년 이상 된 갈등입니다. 알겠죠?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갈등이 있고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몇십 년 동안 계속 갈등을 겪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자, 이건 팔레스타인은 땅의 이름입니다. 땅.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어요. 알겠죠? 이 지역에는 근데 뭘 믿는 사람이야? 유대교를 믿는 사람인 유대인이 있다는 얘기지. 여기 이제 이렇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자,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이라 부른다. 됐죠?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뭐 스티븐 스필버그 같은 유명한 감독도 유대인이고 그런 사람도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많죠. 그 다음 여기에서 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도 살고 있다. 자, 이렇게. 자, 종교가 서로 다르네. 그렇지? 자, 이런 사람들을 아랍인이라고 부른다. 자, 여기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유대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은 아랍인. 자, 이 사람들끼리 서로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데 첫 번째의 원인은 바로 무슨 갈등? 영토의 갈등이야. 1번.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미 여기서 선생님이 유대교, 이슬람교를 왜 썼겠어? 두 번째는 뭐의 갈등? 종교의 갈등이야. 이러한 갈등으로 여러 차례 충돌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자, 이렇게 서로 갈등으로 인하여 건물이 완전히 폭삭 부셔져 버렸죠. 총을 쏴서 이렇게 될 일은 없잖아요. 미사일을 쏘고 탱크로 대포를 쏘고 이제 이렇게 파괴된 모습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싸우고 있는 것이냐?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옛날에 유대인들이 원래 살던 곳이고 성서에도 유대인의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근데 이게 바로 약 몇천 년 전이야? 거의 한 3,000년 전? 자, 그 전에는 맞아요. 이 유대인들이 원래 살고 있던 곳이 맞을 거예요. 정확하지 않지만 선생님도. 그 전까지는. 근데 유대인들이 약 2,000년 전에 이 유대인들이 결국 로마에 의해서 이 땅에서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반란을 많이 일으켜서 이 로마인들이 야, 니네 이제부터 유대인들은 이 땅에 살지 마. 다 나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뭐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러시아 뭐 이런 식으로 이 땅을 결국 로마에 의해서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2000년간 아까 말했던 그런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땅인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다시 돌아와서 자기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여기는 2000년 전에는 원래 우리가 살던 우리의 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정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바로 정착하며 만든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 정착한, 유대인들이 정착한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바로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가 되는 것이죠. 됐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여기 팔레스타인 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우리가 너네가 떠나고 나서 이 지역에서 살았다. 응? 근데 갑자기 2000년 만에 나타나서 우리 보고 유대인의 땅이니 나가라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라고 나머지 아랍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예수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또는 전 세계 기독교적인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약 2000년간은 아랍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갈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결국 첫 번째는 영토, 이 땅을 어떻게 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냐. 두 번째로는 종교, 유대인과 그 다음 아랍인의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더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런 비극의 땅입니다. 참 이 문제 해결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2000년 전에 내 땅이었다 해서 이 땅을 인정해 주는 게 맞는지, 또 그 떠나거나 2000년간 살았던 사람들한테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게 맞는지 참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갈등들을 우리가 꼭 알고 뉴스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도 계속 전쟁 중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의 사례입니다. 자, 사례를 읽으면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250여 개의 종족이 있는 나라다. 자, 종족. 굉장히 다양한 종족이 있죠.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세계 여러 나라 하면서 기억날 거예요.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국경선이 막 직선인 게 바로 과거가 이 나라들은 항상 식민지였지. 그치? 근데 이 식민지에서 결국 식민지 시절이니까 뭐 종족 다 내 밑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로 묶어버렸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이 독립이 되긴 했어요. 근데 독립이 되고 나서 다양한 종족들이 한 나라에 몰려 있다 보니 그런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종족들 간의 갈등으로 내전, 서로가 싸우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원인은 아까 뭐였죠? 서로 뭐가 달라? 민족, 종족 비슷한 말이죠. 즉 종족 간의 갈등이 심한 나라가 되겠다. 자, 이것도 이제 심한 거예요. 왜? 누가 이 나라를 더 차지할 거냐? 라는 걸 가지고 종족이 서로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봐. 예를 들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살고 일본인이 살아.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나 중국인이 우리보다 더 큰 집, 더 부자로 막 살아.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막 삼성전자 기업의 회장이 일본 사람이야.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게 엄청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 대한민국 사람이 세운 기업이 예를 들면 아니야. 엄청 싸울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갈등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옆에 일본인이나 뭐 중국인이 산다. 이런 거. 이렇게 내전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콩고 민주공화국의 구리나 금, 다이아몬드 같은 자원이 풍부하다. 이 자원이 매장된 지역에서 여러 세력이 충돌해서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특히 여기서 돈이 많이 되는 거 요거 다이아몬드. 실제로 다이아몬드들 아프리카에서 대부분 많이 생산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금광. 이런 거 하나 캐면 돈을 많이 버니까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싸우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방해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암호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갈등, 그 땅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다.